46페이지에서 이제 통합적 작용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소화계가 나와요. 소화계. 자, 여기서 먼저 소화계를 하기 전에 소화라는 말의 뜻을 먼저 좀 알고 좀 갈게요. 소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양소가 있습니다. 영양소가. 그런데 이 영양소가 어떻게 되냐면 흡수 가능한 크기까지 쪼개요. 그래서 어떻게 돼? 체내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흡수 가능한 크기만큼 쪼개는 것을 우리는 소화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개라는 말의 뜻은 모임이라는 뜻이야. 모임이어서 이제 그 기관들이 어딘가 보면 먼저 입, 그 다음에 식도를 거쳐서 뭐 이거 다 쓰지 말자. 입, 그 다음에 위를 거치죠. 위를 거치고 십이지장,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맹장, 그 다음에 대장, 직장. 그래서 여기 부위에서 각각의 어떤 일을 하냐면 흡수 가능한 크기로 잘게 쪼개는 거고, 그때 이제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로 나누게 되고, 기계적 소화는 저작, 연동, 분절 운동이 있고, 화학적 소화에는 바로 이제 누가 있냐면 소화에 필요한 효소가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이 효소를 디테일하게 많이 배웠어요. 무슨 그 다음에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것? 무슨 아제, 배아제, 리파제 뭐 이런 아제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제가 효소라는 뜻이기도 한데 요즘 바뀌어서 무슨 에이스라는 단어가 붙으면 효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파제, 뭐 라이페이스, 뭐 리파제, 이제 머리가 안 굴러가. 하여튼 그렇다고 봐. 미안해. 머리가 안 굴러가. 왜 안 굴러? 아침을 많이 먹어서 좋은 거지만. 자, 아무튼 여기서 먼저 그 다음에 영양소를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되어져요. 3대 영양소와 3부 영양소로 나누게 됩니다. 또 하나, 영양소가 되려면 영양소가 아무거나 영양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몸을 구성하는데 그 물질이 쓰여야 되고, 그 다음에 생리조절에 사용이 되어지면 셋 중에 세 개 다 돼도 되고요. 그 중에 두 개만 돼도 되고요. 그 중에 하나만 돼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것이 누구냐면 3대 영양소가 되는 거고, 에너지원으로 쓰이진 않지만 몸을 구성하거나 생리 조절을 담당을 한대요. 여기까지만 담당하면 3부 영양소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3대 영양소예요, 3부 영양소예요. 먼저 종류를 먼저 써볼게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 요런 아이들이 3대. 얘네들은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몸을 구성하거나 생리 조절을 담당하는 거고, 3부 영양소는 물, 그 다음에 무기영유, 그 다음이 바이타민. 예전에 비타민이라고 했었죠. 비타민을 지금 이제 바이타민이라고 합니다. 요 세 종류는 에너지원으로는 쓰이지 않아요. 하지만 몸을 구성하거나 생리 조절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3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흡수 가능한 크기로 따지면 탄수화물이 가장 흡수 가능한 크기가 포도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당이라든지, 아니면 갈락토스. 얘네들 세 개를 다 뭉쳐서 단당류라는 말을 써요. 말로만 할게. 이거 말고 이 당이 두 개가 합쳐져.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2당류가 있거든. 2당류는 설당, 엿당, 젖당 뭐 이런 것이 있고, 걔네들이 고분자로 있을 때는 뭐 녹말, 글리코젠, 그 다음에 셀룰로스 뭐 이런 말들이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희한하게 지금 방금 말로 한 거는 교과 개념에는 주로 언급을 안 해. 보조자료에는 좀 있긴 해. 근데
메인에는 없어. 근데 문제상에서 종종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문제를 좀 풀어보고 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다 알고 있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거. 아미노산. 요건 낫이 굉장히, 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낫이 익으니까 괜찮은데 과당이나 갈락토스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방의 최소 단위. 얘는 조금 특이하다. 얘는 왜 특이한지 설명할게. 지방의 가장 작은 단위가 지방산 하고 그다음에 모노글리세이드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가 특이하게 흡수가 될 때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가 분리된 상태로 체내 흡수가 돼요. 그럼 지금 흡수가 됐어. 된 다음에 다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가 합쳐져서 한 뭉탱이로 다녀요. 그러면 흡수될 때는 쪼개져 있다라는 것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구별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를 살짝 중요하다기보다 얘를 분류 작업을 할게. 해서 이 포도당과 갈락토 요 아이랑 요 아이 이렇게. 그 다음에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이라고 하는데 얘는 좀 덜 신경 써도 돼요. 무기염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온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은 또 두 종류를 나눠요. 바이타민이긴 한데 물에 녹는 바이타민, 녹지 않는 바이타민. 그래서 얘는 수용성 바이타민. 얘네들은 지용성,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바이타민 이렇게 나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되어졌는데 사실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화계는 영양소를 흡수 가능한 크기를 쪼개요. 그래서 여기서 흡수 이렇게 흡수라고 할 때 대부분이 소장에서 어떻게 흡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장에서는 주로 물을 많이 흡수해요. 근데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를 하거든. 자, 여기까지 해서 3대 영양소와 3부 영양소를 골고루 나눠봤어요. 이제 흡수, 이제 잘게 쪼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입에서는 아밀레이스를 분해하고 위에서는 여기 이제 펩신이 분비가 돼서 단백질 한번 살짝 쓸게. 자, 입이 있습니다. 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3대 얘네들은 거의 다 흡수가 돼버리니까 문제 없는데 여기서 일단 탄수화물을 한번 분해해요. 한번 살짝 분해해 줍니다. 얘가 아밀레이스라는 애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펩신에 의해서 이제 펩신 노겐이 펩신을 밝혀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거 있는데 얘를 한번 살짝 분해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소장에서는 탄수화물을 그 다음에 단백질을 그리고 지방을 구현하는 게 라이페이스 예전에 리파제라고 했다가 지금 라이페이스는 이제 바뀌긴 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다 분해를 해요. and 분해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여기서 또한 흡수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물을 이제 흡수하게 되어지는데 얘네들은 따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게요. 얘가 흡수될 때 같이 흡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흡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예전에는 pH도 알아야 되고요. pH가 7, pH가 2, pH가 8 이렇게 다 알았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안 하더라고요. 싹 다 빠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난 어디 갈 거냐면 소장으로 올 거예요. 소장. 혹시 12지장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12지장이 어디냐면 위와 소장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요 장, 엄지손가락은 장이라고 이런 게 있지. 내가 거짓말 손에 장을 지져 할 때 장에게 엄지를 얘기하는 거야. 엄지가 12마디, 12개 정도의 길이. 그래서 12개의 장의 길이만큼이다라고 해서 소장과 위 사이에 12지장이 있는데 사실 얘가 좀 많이 예전에 시험지에서 많이 언급했거든.
되게 많이 언급했었어요. 왜 여기는 이자도 같이 연계되어 있고 쓸개도 연계가 되어져 있어서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많이 했었는데 대단히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읽는 것도 좋은데 굳이 빼셨으니까 왜 이러냐면 유전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는 생명과학에서 한 3분의 1 영역 한 1 정도로 꽤 많은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5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막 줄어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소장으로 갈게 이제 흡수를 이제 영양소를 우리 한번 흡수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제 이 소장 입장에서 여기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니 쓰이지 않니 라는 기준하에 3대 영양소와 3부 영양소를 따져봤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소장 입장에서 안녕하십니까? 소장 입장에서는 좀 상황이 바뀌어요. 어떠냐면 여기선 물의 흡수 정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물의 흡수 정도에 따라서 물에 녹는 아이가 수용성 영양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영양소가 있습니다. 일단은 종류가 누군지는 알아야지. 근데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단 포도당 물에 굉장히 잘 녹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쓰고 이쪽에서는 이제 지방, 왠지 지방 느낌 딱 오죠. 일단 물에 안 녹아 주셔야겠지. 지방산과 그다음에 모노, 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3대 영양소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3부 영양소 넘어가겠지. 근데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물에 녹는 영양소인데 벌써 얘는 물인데 뭐 쓰지 않아도 되죠. 여기서 무기염류는 이온 알겠지만 이온은 무조건 물에 잘 녹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무기염류가 일단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부러 써놓은 이유가 여기서 다시 해주려고 했던 건데 바이타민 중에서는 수용성, 물에 녹는 수용성 바이타민이 있고요.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바이타민. 이것도 간간이 나옵니다. 간간이 나오니까 좀 알아줘야 되는데 얘는 비타민 중에서도 B 비타민하고 C 비타민들이 여기 수용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 물에 녹지 않는 것은 A, D, E, K. 그냥 난 아덱이라고 읽어. 그냥 비시카드 이렇게 외워. 난 어찌 뭐 너무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강아지처럼 배워서 정승같이 맞추면 돼. 그래서 이렇게 비시카드 아덱. 그래서 아덱 이런 좀 기억하기가 좀 쉬울까 싶어서 그 다음 누가 되냐면 흡수 장소가 나와야겠죠. 흡수 장소. 물론 당연히 소장인 건 맞아.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소장의 융털 돌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얘가 이제 융털이야.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너무 위에 던졌다. 융털. 얘가 융털인데 여기서 이 바깥쪽에 이렇게 바깥쪽을 감싸 안고 가고 있으면 얘가 누구냐면 모세혈관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요 안쪽에 여기서 이렇게 꽈배기처럼 들고 가버린 이 아이를 암죽간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흡수하는 기관이 누구냐면 모세혈관. 그래서 간문맥을 거쳐서 간을 거쳐서 간정맥을 거쳐서 어디 정맥을 거친 다음에 심장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쪽에서 흡수를 해. 그런 다음에 원래는 여기 중간 과정이 있었는데 요즘 교육 과정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바로 심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지용성 영양소도 흡수하는
흡수 기관이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여기서는 암주관이 돼요. 암주관이 되어져서 쭉 타고 가다 결국에는 여기서는 암주관이 벌써도 뭐 자고 가슴 뭐 오늘 왜 이러지? 왜 내가 굳었지? 심장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는 어찌됐건 이동하는 곳이지.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소화계라고 친다라면 여기는 무엇이 돼? 사실은 순환계가 되는 거야. 순환계가. 그래서 소화계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흡수된 물질을 순환계를 거쳐서 심장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순환계였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돼? 심장으로 가서 순환계 쪽. 얘도 이제 순환계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화계랑 순환계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자, 야 머리 들어! 너 자꾸 그럴 테야? 일어나서 들어. 너 내 말을 심니? 조용히 봐. 그래서 잘게 쪼개서 어디론가 보내주기 때문에 소화계랑 순환계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좀 이따 순환계를 다시 할 거예요. 자, 이쁘게 좀 써주실까요?